네, 1.8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다이오드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저항은 크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DC 저항, 두 번째는 AC 저항, 세 번째는 평균 저항,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DC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C 저항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V는 RI라든지 혹은 R은 I분의 V와 같은 형태로 많이들 익히 들었거나 혹은 뭐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소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저항이 있겠죠. 여기에 외부 회로를 연결을 해서 전압을 인가를 해서 전압을 바꿔가면서 전류를 측정했더니 점점점점 해서 이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 기울기가 R이더라 하는 거죠. 어느 점을 찍어도 항상 이제 거의 R 값이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축이 반대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축이 V이고 세로축이 I예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바꾸고 여기를 바꾸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가 V 여기가 I가 되니까 여기는 R분의 1이 되겠죠. R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이쪽 DC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어느 한 점에 대한 겁니다. 그 한 점이 계속 그 값을 유지할 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계속 그 값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점에서만 우리가 이런 곡선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점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만 동작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저항이 얼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과 원점을 이어서 그 기울기로 저항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 실제하고 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하고 맞아떨어지려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압과 전류가 있을 때 특성 곡선이 대략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스위치가 쇼트된 것과 같고 이 부분은 스위치가 오픈된 것과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스위치가 쇼트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와이어로 연결된 것 같죠. 도선과 연결된 것과 같기 때문에 저항은 굉장히 작아야 될 것이고 오픈된 것은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와 가깝게 커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그젬플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점이 3개가 있죠. 그죠? 자, 여기가 첫 번째 A가 2mm라고 0.5V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겠죠. 자, A점에 대해서 봤더니 저항이 대략 255ohm이 나왔어요. B점에 대해서 봤더니 저항값을 계산해 보니까 45, 훨씬 줄어들었죠. 이거보다 더 높은 데를 측정하게 되면 저항값이 더 작게 되겠죠. 더 작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점에 대해서 계산해 봤더니 10메가옴이 됐습니다. 메가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통해서 예상했던 그런 것과 실제 가까운 이그젬플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과 유사하게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AC 저항이 되겠습니다. AC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주어진 신호의 DC 값, 평균 값이죠. DC 값이 있을 때
그 점에서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관계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임의의 신호는 DC와 AC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의 평균값이 DC이고 평균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AC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V가 1 플러스 0.1 사인이다 라고 하면 이 V의 DC는 저 V의 평균값이 되고 AVG, 에버리지 값이 되고 다시 쓸까요? 평균값이 되고 V의 AC 성분은 V 빼기 VDC가 됩니다. 그 평균은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신호의 평균은 사인은 평균 0이니까 결국 이거 1이 되겠죠. 그럼 AC는 V에서 평균이 1을 뺀 거니까 요게 날아가니까 결국 뒤에 거만 남게 되겠죠. 이거는 0.1 사인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호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같은 신호가 있을 때 여기 V가 있고 I가 있을 때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1.1 여기가 0.9 여기가 0.1씩 0.1씩 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V가 1일 때 값은 이 값이 되겠죠. 네. 요때가 이제 DC 값이 됩니다. DC 값. 여기가 DC 값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1.1일 때는 대충 이런 값이 될 거고 0.9일 때는 대충 이런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 V라는 값은 1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0.1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을 기준으로 0.1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 신호는 이 곡선을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전류는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쪽이 축일 때 또 이쪽이 축일 때 이런 변화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열이 좀 이상해졌네.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지금은 구부러진 것처럼 일부러 과장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직선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는 여기에 가깝다. 예. 그래서 마치 직선인 것처럼 생각하자. 그렇다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예, 미분하는데 지금은 가로축이 V이고 세로축이 I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신호, 요 신호를 X라고 한다면 그렇죠? I라고 합시다. I, X 전류니까 요거를 I라고 한다면 I를 V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저항은 이거의 역수잖아요. 이거의 역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 그것이 AC 저항이 됩니다. AC 저항.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6mV를 DC 전류 값으로 나누어준 그런 값이 됩니다. 요걸 왜 네모박 썼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TR을 배울 때, 트랜지스터를 배울 때 5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관계식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히 외워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평균 저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저항. 자, 평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변할 때 그 양끝점, 네, 양끝점을 이어서 그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활용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DC 저항, AC 저항, 그 다음에 평균 저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고 DC 저항의 정의, 평균 저항의 정의, AC 저항이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되겠죠. 제일 활용도 높고 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